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올 한 해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서울에 내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희비가 갈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강한 정부의 규제, 대출 옥죄기 등도 떠오릅니다. 지금 현 상황은 강력한 규제 이후에 현재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죠. 사고자 하련 이들, 팔고자 한 이들 모두 다 눈치 보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크게 버는 일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한 푼 두 푼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고요. 또 무엇보다 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 그 고민 조금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알차게 꾸려주실 멋진 분을 소개합니다. R&D하우스 김규현 이사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또 일부 시간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 이거 궁금한데 하는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소개할게요.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190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부터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인트로 강의를 좀 해주고 계신데 올해 정책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오늘은 정책 이슈 어떤 거 소개해 주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앵커님께서 초두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변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공포라든가 과연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거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정책을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70년서부터 90년대까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90년도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추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90년대 이제 중요한 게 98년에 그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IMF 때 기억나시죠? 막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고 진짜 이제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웃지 못한 웃픈 그럼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88 올림픽 이후로 부동산이 굉장히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90년대 노태우 정부 이제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신도시라든가 일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규제를 내세우다가 98년 이후로 다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예전에 했던 그 규제 정책들을 다 완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예전엔 소유에 대한 그 상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까지 이제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99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98년도 이후에는 완화 정책을 다시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 부분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98년 이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8.2 대책, 8.27 대책, 9.13 대책, 9.21 대책 등 이게 대체 뭐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DTI와 바로 이제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8.27 대책, 8.2 대책과 8.27 대책에서 투기 지역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됐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이 뭐야 시시하게 하면서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네. 강력한 이제 방법으로 바로 이제 세율에 대해서 이게 규제를 이제 매겼죠. 그 부분이 이제 9.13 대책에 나오는 양도세 중과,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부세 6억 원까지 이제 낮추면서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9.11 대책은 뭐냐면 30만 호,
30만 호 주택이 공급이 됐고 3기 신도시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과 그리고 세율 그리고 투기 지역 요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꽉꽉 이렇게 옥죄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인데 제가 절대로 이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규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마치 뭐랄까 풍선 효과처럼 오히려 다른 데가 오르거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이제 띄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10년 단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재밌는 거는 내린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요때 98년 IMF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8년에 또 뭐가 있었죠? 바로 서브프라임 론. 그렇죠. 이때 모기지론 역시 98년도 IMF와 버금갈 정도로 이제 공포로 다가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았지 이게 심하게 떨어지거나 뭐 이런 적도 없었고 떨어지더라도 또 금방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규제가 됐고요. 또 이후에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론이 터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서부터 다시 이제 또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단위로 희한하게도 이제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책 또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추이로 지켜보면 또 재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98년서부터 2002년대까지의 부동산 정책인데 이때는 활성화일까요? 아니면 규제일까요? 활성화겠죠. 네. 98년도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완화 정책이 이제 펼쳐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2002년서부터 2008년 이때는 다시 이제 막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막 뭐 대한민국 막 이런 거 응원 막 예,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막 부동산이 다 폭등하니까 김대중 정부 말기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이때 이제 다시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은 다시 폭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반드시 규제 정책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제가 시장에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또 완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와 밀접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세율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과연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심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온고지신처럼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예전에 많이 이게 완화가 되거나 규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계단식 상승 곡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예측은 가능하지 않냐라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자 지금 이제 2018년도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또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반해서 안 올랐던 뭐 소형 아파트라든가 또는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고 또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지금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그런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정부의 강한 채찍이 잘 통했다면 부동산 불패라는 이야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의 정책 가운데서 나름 부동산 시장은 견조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셨네요. 자, 지금 이규현 이사님과 짧은 시간 마주했는데 굉장히 김규현 이사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더욱더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제가 받는 걸 느꼈는데 이 에너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 혹은 이 부동산 정보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김규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9일 월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02077-6356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무료 세미나 주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해주시나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은
공포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2000 그 코스피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주식도 무너졌는데 과연 또 이제 미국에서는 연준 발표가 이제 또 있죠. 계속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인가. 또 중요한 부분이 유동자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움직여질 자산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아파트는 조정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액 규모로 이루어질 그런 투자처는 또 어디고 그런 지역은 어디일지 그런 부분을 이제 2030 플랜과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견주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순서입니다.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중국년도가 올해 9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면적을 봤을 때는 82제곱미터, 14층 건물 내 5층에 자리했습니다. 가격 볼까요? 매매 금액 5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동구 성내동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성내동 하면 사실 그 이제 2030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중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서울 2030 플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2030 플랜에서 도심 지역 그리고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이렇게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도심 지역은 3개, 그리고 광역 중심은 7개, 그리고 지역 중심은 12개인데 바로 이제 천호동에 포함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역 중심이죠. 지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이쪽 강동 즉 이제 그 동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동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첨단 지역과 더불어서 몽촌 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을 이제 살리는 부분으로 이 지역 중심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이제 플랜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성내동 하면 이제 천호동 옆에 있으면서 또 잠실과 지근거리에 있죠. 지금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제 이 강동구청에 그 4분 정도 거리에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이제 천호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왼쪽에는 잠실과 또 이제 삼성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천호동이랑 이제 둔촌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성내동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도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건물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제걸음으로는 한 5분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키가 큰다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한 8분 정도면 또 올림픽 공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워라벨이라든가 힐링 같은 경우는 요새 키워드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매물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강동구청에서 대로변으로 쭉 오시다 보면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하철도 8호선이 쭉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5호선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9호선이 이렇게 3단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여기가 이제 연장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학군 역시 이제 방위초 방위중이 있고 바로 이제 성내초 성내중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둔촌고등라든가 한신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 역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제2롯데타워가 123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바로 이제 올림픽 공원이 한 6분 거리, 8분 거리에 있고요. 한강이 또 북쪽으로는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또 몽촌토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내동 아파트의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프라 역시 잘 돼 있는데요. 이 지근거리의 보건소, 그리고 강동구청, 강동구 의회, 아산병원, 그리고 메가박스까지 바로 이제 매물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도보권이고요. 자, 개발을 호재를 이제 보시면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둔촌 주공 아파트예요. 둔촌 주공 아파트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막 처음에는 시끌벅적했어요. 여기가 막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시공사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조합원끼리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15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나면서 다시 3~4년 동안 주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2주 들어가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2022년 완공을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고 현재 이제 5천 정도 가구에서 12,000 가구로 탈바꿈이 되면서 여기가 굉장한 또 인프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매물, 강동구청이 있는 성내동의 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바로 9호선과 8호선 연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9호선은 이미 지금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굉장히 빠르면서 서쪽에서부터 강서에서부터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신분당선과 더불어 굉장히 호재인데요. 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원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미 완공이 됐고 앞으로 3단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삼전사거리에서 보훈병원까지 2022년을 이제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지근거리에 이 매물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8호선인데요. 지금 8호선이 암사 이쪽에서 이제 그치고 있죠. 여기서도 다시 쭉 이어서 남양주에 있는 별내지구까지 연결된 부분까지 개발 호재로 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 역시 2023년, 2024년 이때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인데요. 여기가 그 오른쪽에 바로 이제 이 매물 성내동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한 7만 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통상업존과 그리고 업무 연구존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이 매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개발 호재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자,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제 대로변에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총 이제 14층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외관도 굉장히 깔끔한데 왜냐하면 9월달, 18년도 9월달에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실과 큰 방, 방이 이제 2개가 있는데 방 하나가 거의 거실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다 이태리제 마감재라든가 이태리제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고급스러움을 이제 더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거실인데, 자, 여기는 이제 방이에요. 방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올림픽 공원이 이제 바로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레스룸,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 역시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돼 있고 문을 닫았을 때도 전체적인 화이트 톤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원목을 살린 느낌이 잘 조화를 이루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욕실이 이제 메리평 샤워실이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느낌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실에는 그 커피 그 머신이 이제 따로 있고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김치 냉장고 이런 부분이 꼼꼼히 다 그 이제 다양한 수납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과 그 또 중요한 게 실사용 면적이 분양 면적이 25평인데 실사용 면적도 한 24평 가까이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넓은 느낌, 32평의 그런 어떤 전용 면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이 아파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이제 주차 시설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아주 넓은 주차 시설이 있기 때문에 1: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으로 적용이 되는 점.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강동구 내 이제 성내동 같은 경우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 이제 시세가 7억대라든가 또는 6억대 후반 7억대인데 이 부분은 한 5억대 중반이라는 그 가격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이제 잠실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주차장이 지하에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태리제 브랜드라든가 또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눠져 있다는 점, 드레스룸,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커피 드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꼼꼼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였던 롯데타워나 한강뷰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가격은 저렴한데 주변 다른 지역과 인프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가격 전략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격이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5억 5억 5천만 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인데 5억 5천만 원이라는 거. 네. 이게 5층이거든요. 총 5층 매물인데 5억 5천만 원인데 주변의 시세가 6억대 후반에서 7억대 초중반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자마자 분명히 그 시세 차익 같은 걸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지금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강남, 그러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중강남이잖아요. 지금 강남 쪽에 나홀로 아파트면은 거의 이제 브랜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역세권이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동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이죠. 그런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억에 월세가 5천에 180 정도예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수익률로 보면 거의 5%에 준하는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이 이제 월세 보증금이니까 결국 5억 정도인데 180이니까 거의 5% 정도의 수익률까지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세 차익과 더불어 수익률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려볼 만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의 실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올해 네. 9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고층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렸고 지금 이제 중층이라든가 저층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향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게 지금 제가 얘기한 커피들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냉장고가 실제로 뭐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가격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월세를 놓을 것인지 또는 전세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내 재산을 귀중하게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돈입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 꼭 가져보자. 정리해볼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일부 시간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